아저씨, 어젯밤에 왜 제 차 주변을 내가 서성이셨어요? 왜 거기 새벽 서성여요? 6시 무슨 오해를 하신 47분. 것 같군요. 아파트 경비실 앞. 60대 중반의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경비복 차림,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짧은 머리, 주름진 손으로 모자를 만지작거리는 남자. 그의 이름은 박종수, 63.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요? 어젯밤엔 경비실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는데요. 항의하던 30대 여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아저씨.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새벽 2시쯤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 주변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경비복 입고 손전등 들고. 아니, 그 시간에 저는 분명히 여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CCTV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아저씨도 같이 오세요. 종수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그는 경비실 안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하며 밤을 샜습니다. CCTV를 보면 알겠지. 내가 한 발짝도 안 나갔다는 걸. 그런데 그날 아침 확인한 CCTV 영상은 종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 153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 그 남자의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박종수, 1961년생, 63. 종수는 35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 처음엔 말단 생산직으로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라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종수 씨는 믿을 수 있어. 박 과장한테 맡기면 틀림없지. 그게 종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야근도 도맡아 하고 후배들 실수도 자기가 덮어쓰고 명절에도 공장 지키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아내 순옥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맨날 손해만 봐? 다른 사람들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는데 당신만 제자리잖아. 그래도 회사에서 날 필요로 하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뭘. 종수는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호구라는 거. 근데 어쩌겠어. 이 나이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그렇게 35년. 종수가 61 되던 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박 과장, 잠깐 얘기 좀 하지. 인사팀장이 종수를 불렀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거 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자네가 좀 물러나 주면 안 될까? 종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 없는데. 자네가 빠지면 후배들 자리가 생기잖아. 자네는 퇴직금도 두둑하고 나이도 있으니까 재취업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저는 인사팀장이 종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 과장, 자네 성격 알잖아. 회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양보해줘. 내가 부탁하는 거야. 그 말에 종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에 따라 살았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순옥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순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당신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결국 이 꼴이 난 거야. 3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쫓겨나?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거야. 그게 그거지.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한 번도 제대로 화 한 번 못 내고
맨날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종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억울해. 근데 어쩌라고. 이미 끝난 일인데. 그날 밤 종수는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 일한 대가치고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시작하려는데요.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큰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다들 그거 해서 돈 번다잖아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을게요. 종수는 망설였습니다. 민호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버지가 좀 알아보고. 아버지는 맨날 그래요.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 기회 다 놓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35이에요. 뭐라도 해봐야죠. 순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한번 믿어보지 그래. 어차피 당신 퇴직금인데. 결국 종수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엔 둘째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요. 3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신랑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못 살아요. 미영아, 아빠가 지금 형편이. 아빠, 오빠한테는 5천이나 줬으면서 저한테는 3천도 아까워요? 종수는 또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퇴직금 2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자금 어떡해?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들? 그 자식들이 당신 노후 책임져? 큰일 나면 아버지 돈 없어요. 그러고 끝이야. 종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돈은 줄어들고 아내와의 사이는 멀어지고 자식들은 돈 받아가고 나면 연락도 없고 종수는 점점 집에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경비원 모집, 야간 근무 가능자, 동네 아파트 게시판에서 그 공고를 본 건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비원이라.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35년을 과장으로 일했는데 이제 와서 경비원이라고?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래, 뭐라도 하자. 몸이라도 움직여야 덜 생각나지. 종수는 경비원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예, 괜찮습니다. 힘드실 텐데. 왜 야간으로 하시려고요? 종수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집에 있어야 해서요. 아내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낮에 집에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고 밤에 집에 있으면 잠이 안 오고 차라리 밤새 일하고 낮에 자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종수는 63세의 야간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경비 근무는 생각보다 한가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단지 내 순찰을 한번 돌고 경비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보고 가끔 늦게 들어오는 입주민 차량에 주차 안내를 해주고 새벽 2시만 넘으면 아파트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종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아무도 날 귀찮게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경비 근무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처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대 시간, 주간 경비원 김 씨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어젯밤에 지하 3층 가셨어요? 지하 3층요? 아니요. 왜요? 이상하네. 지하 3층에서 불이 켜져 있었대요.
아침에 관리소장님이 그러시던데. 저는 안 갔는데. 그래요? 혹시 잠깐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종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깜빡했다고? 농담하나?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입 아플 뿐이니까.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 3시쯤 종수는 경비실에서 졸다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언제 잠들었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4분. 2시까지는 기억나는데.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려고 경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실 앞 화단에 놓인 빗자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분명 세워놨는데. 종수는 빗자루를 다시 세우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CCTV 모니터를 확인하려고 의자에 앉는 순간 종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한쪽 구석, 지하주차장 2층 화면. 거기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사람, 손에 손전등을 든 사람. 저건 뭐지? 종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 사람은 주차된 차들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종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게 누구야? 나 말고 경비원은 없는데. 종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주간 경비원 김 씨는 당연히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분명 10초 전까지 지하 주차장을 걷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텅 빈 주차장만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종수는 영상을 되감아 봤습니다. 2시 47분. 지하 주차장 2층. 화면에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종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2차, 저차 사이를 지나며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2시 51분.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4분 동안. 저기 있었다고? 근데 나는 왜 못 봤지? 2시 47분이면 내가 졸던 시간인데. 종수는 영상을 확대해 봤습니다. 경비복, 손전등, 짧은 머리, 구부정한 걸음걸이. 설마. 종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관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새벽에 여기서 뭐 하셨어요? 저요? 저 여기 안 왔는데요. 에이, 아저씨 아니에요? 경비복 입고 쓰레기 봉투 정리하고 계셨는데. 아니에요. 저 분리수거장엔 안 갔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똑같이 생겼는데. 또 어느 날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던 입주민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제 차 문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차량 손 안 댑니다. 근데 새벽에 CCTV 보니까 누가 제 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경비복 입은 사람이. 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는 아닙니다. 아저씨 아니면 누구예요? 이 아파트 야간 경비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저는 정말 간 적이 없어요. 입주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종수를 보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자. 내가 정말 어디 가는지. 새벽 2시. 종수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2시 10분, 2시 20분, 2시 30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거야.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지. 종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모니터 한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3층. 거기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 손전등, 짧은 머리. 뭐야? 종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건 누구야? 종수는 급히 경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하 1층.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2층.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3층. 적막한 주차장.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종수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종수는 주차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기둥 뒤도 보고 차량 사이도 확인하고 비상구 문도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종수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2시 34분. 지하 주차장 3층. 화면에 경비복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 35분. 종수가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다른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종수가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 CCTV 화면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종수가 오는 걸 알고 미리 사라진 것처럼. 이게 뭐야? 대체 뭐냐고. 종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실 내부 카메라. 지금은 비어 있어야 할 경비실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종수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씩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진짜 누가 있는 건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 종수는 병원에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나. 아니면 정신과를.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쯤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5대가 털렸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지고 차 안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관리소장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종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리실로 갔습니다.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지하 주차장 2층. 화면에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능숙하게 차 문을 열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로 이동. 또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선생님 아니에요? 종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사람은 분명히 종수와 똑같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격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그 시간에 그는 분명히 내가 어디 있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계속요? 네. 아마도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히 기억 안 나세요?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2시쯤 졸린 걸 참으면서 앉아있던 기억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로 4시에 눈을 떴을 때까지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종수는 그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 이 영상 보시죠. 이게 본인 맞습니까? 화면에는 차량을 터는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영상 속 사람이 저처럼 보이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한다? 네, 정말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치매세요? 그 말에 종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아닙니다. 저는 치매 아닙니다. 그럼 왜 기억을 못해요? 1시간 전 일도 아니고 어젯밤 일을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에 찍힌 건 분명 종수와 닮은 사람이었고 그 시간에 다른 경비원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있을 테니 연락처 남겨두시고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종수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내가 한 건가? 정말 내가? 집에 돌아온 종수를 맞이한 건 아내 순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경찰서 다녀온 거 맞아? 관리소장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차 털어서 조사받았다면서? 나는 안 그랬어. 안 그랬어? CCTV에 찍혔다며? 아니, 60이 넘어서 도둑질이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럼 치매야? 치매면 치매고 도둑이면 도둑이지 둘 중 하나는 돼야 할 거 아니야.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치매 아니면 도둑. 둘 중 하나라니.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게 무슨 운명인지. 종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35년. 한 번도 크게 화낸 적 없이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후배한테 공 빼앗겼을 때도 참고 상사한테 억울하게 혼났을 때도 참고 명예퇴직당했을 때도 참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해도 참고 자식들이 돈만 달라고 해도 참고 아무도 고맙다는 말 안 해도 참았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평생 참기만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야? 도둑 누명, 치매 의심, 가족의 멸시.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종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누구야?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는 평생 참기만 했잖아. 화도 못 내고 억울해도 삼키고. 그래서 내가 가끔 나오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하려고. 종수는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친. 내가 미친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종수는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봐야겠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병원? 어디가 아파? 머리가 이상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순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매 맞는 거 아니야? 아까도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치매가 아니라 그게 종수는 말하다 멈췄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어떻게 말해? 아무튼 병원 가볼게. 종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종수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린 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머뭇거리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CCTV에 찍힌 자기와 닮은 사람,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의사는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 예전에 정신과 상담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요? 아니요. 없는데요. 혹시 직장 다니실 때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적 있으세요?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해리성 정체 장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중인격이라고 불렀던 증상과 비슷해서요. 보통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거든요. 해리성, 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인격이 나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종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정확히는 다른 인격이요. 박종수 씨가 만들어낸 또 다른 박종수 씨. 말도 안 돼. 직장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죠? 그때 혹시 병원에서 상담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때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권유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바빠서 못 갔어요. 그 병원 기록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때 이미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온 종수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박스, 오래된 건강검진 서류, 회사 재직 증명서, 각종 영수증들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소견서, 이름 박종수, 당시 43세, 일시 2004년 3월. 소견, 환자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 및 해리 증상 의심됨. 본인 자각 없이 일부 시간대 기억 결손 호소, 정밀 검사 및 지속적 상담 권유함. 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다. 의사가 상담을 권유했다. 하지만 자신은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때 이미 시작됐던 거야? 종수는 다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은 메모가 책상에 있고, 자기가 보내지 않은 메일이 발송되어 있고,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동료들이 그러고, 그때마다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깜빡한 거겠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종수는 소견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오늘 좀 특별한 걸 해볼까 해요. 다른 인격을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최면 상태에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동의하셔야 하고요. 종수는 고민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다는 또 다른 자신, 그가 대체 누구인지, 왜 자기 몰래 나와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 해볼게요. 의사의 유도 아래 종수는 천천히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종수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어두운 곳이요. 경비실 같은데.
거기 혼자 계세요? 아니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예요. 나인데, 나랑 좀 달라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 걸어보실 수 있어요? 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누구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종수의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 나는 종수야. 너랑 똑같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20년쯤 됐지. 그때 처음 나왔어. 형이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왜 나온 건가요? 목소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너무 불쌍해서 평생 참기만 하고 억울해도 삼키고 화도 못 내고 끙끙대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화를 낸 건가요? 화라기보다 보상이지. 형은 평생 손해만 봤잖아. 회사에서 밀려나고 자식들한테 돈 뜯기고 마누라한테 무시당하고 그래도 형은 아무것도 안 해. 참기만 해. 그래서 내가 좀 찾아준 거야. 형 몫으로. 찾아줬다니 뭘요? 뭐든. 회사 다닐 때는 형 괴롭히던 놈들 물건 좀 숨기고 컴퓨터 파일 좀 날리고 요즘은 차에서 이것저것 좀 꺼내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너였어? 응, 나였어. 형은 몰랐지? 형은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나만 있었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도둑이 되잖아.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둑? 형이 평생 도둑 맞은 건 시간, 노력, 돈, 존중 다 빼앗겼잖아. 근데 아무도 안 잡혀갔어. 그게 공평해? 종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범죄란 말이야.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형, 나 미워하지 마. 나는 그냥 형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야. 평생 짓밟히기만 한 형이 너무 안쓰러워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박종수 씨를 어떻게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은 착해.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해. 형 대신 나쁜 놈 노릇을. 종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종수가 최면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종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평생 억울해도 참기만 했어요.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순옥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종수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순옥아, 나 할 말이 있어.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설마 진짜 치매야? 치매가 아니라 종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 그 인격이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 그동안 이상한 일들이 다 그 인격이 한 거라는 것. 순옥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리를. 나도 믿기 싫어. 근데 사실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차 터는 것도 그 다른 당신이 한 거라는 거야? 응. 미쳤네. 진짜 미쳤어. 그럼 경찰한테 뭐라고 할 건데? 제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요? 종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순옥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당신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종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몰랐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뭔데? 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참기만 해서래. 화도 못 내고 억울해도 삼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해줬대. 내가 못하는 걸. 순옥은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종수가 계속했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이 나한테 화났던 거. 평생 손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따지는 것도 없고 자식들한테도 끌려다니고 답답했지? 순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억울했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당신은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러고 아이들은 퇴직금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고. 순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어. 35년 동안 기댔던 게 갑자기 무너지니까. 그래도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몰랐구나.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신 마음을. 우리 둘 다 말을 안 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평생 당신 힘든 거 모르고 잔소리만 했던 거. 당신이 참기만 한다고 답답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당신 맘 물어본 적이 없었어.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평생 당신한테 내 속마음을 한 번도 안 얘기했어. 힘들다, 억울하다, 화난다. 그런 말 한 번도 못하고 혼자 삭혔어.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종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자식들한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내한테 이해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순옥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자. 더 늦기 전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준호. 오랜만에 세 남매가 부모님 집에 다 모인 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 오라고 하시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 CCTV에 찍힌 또 다른 자신, 병원에서 들은 진단,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자식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중인격이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사실이더라.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얘기하려고 너희 부른 게 아니야. 종수는 세 자녀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솔직히 걱정됐어.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 근데 그때 말 못했어. 내가 실망할까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전세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사실 부담됐어.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서운해할까봐 말 못했어. 미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용돈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어. 얘는 왜 스스로 벌 생각을 안 하지? 근데 그것도 말 못했어.
내가 주눅 들까봐. 막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종수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하고 싶은 말 참고, 싫은 것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래야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어.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참기만 하니까 내 안에 다른 내가 생긴 거야.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하는 또 다른 내가.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말하고 싶었어. 아버지도 힘들었다고. 아버지도 화날 때가 있었다고. 아버지도 사람이라고. 미영이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아빠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아빠니까 다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업 실패하고 돈 다 날렸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맨날 손만 벌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 안 했어요. 종수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안해할 건 없어. 아버지가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던 거지. 그냥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자. 더 늦기 전에. 미영이 일어나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민호와 준호도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옥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상태가 알려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법원에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견서 요약 환자 박종수는 해리성 정체장애로 진단됨. 범행 당시 주인격 박종수는 의식이 없었으며 부인격에 의해 행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치료를 통한 통합 및 재발 방지 가능성 있음. 법원은 종수에게 실형 대신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 약물 치료, 그리고 피해 보상. 종수는 차량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제 몸이 한 일이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종수의 상황을 듣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아프신 거였으면 우리도 너무 몰아세웠네요. 치료 잘 받으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한 일이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종수는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 설거지는 내일 해도 될까? 아이들아, 아버지도 쉴 때가 필요해. 이번 주말은 안 갈게. 작은 것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면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여보, 그래. 오늘은 쉬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조금씩. 종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종수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나는 가끔 나타나려 했지만 종수가 미리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나면 참지 말고 말하자. 억울하면 표현하자. 그래야 내가 안 나와도 되잖아. 어느 날 밤, 종수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일은 그만뒀지만 이 동네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새로운 젊은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응, 수고해요. 종수는 걸음을 멈추고 경비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CCTV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곳곳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만 보이네. 그때 등 뒤에서 아내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산책 나왔어? 응. 당신은? 당신 안 들어오길래 나왔지. 순옥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뭐 봐? 그냥 저 화면. 순옥이 웃었습니다. 이제 거기엔 당신 하나만 보이지? 종수도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오늘 민호 전화 왔는데 다음 주에 손주 데리고 온대. 당신 보고 싶대나 봐. 종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미영이도 온다더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겠대. 준호는? 그 애도 올 거래. 요즘 취직해서 바쁜데 시간 내서 온다더라.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오랜만에 다 모이면. 순옥이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뭐가? 그냥 아프면서도 버텨줘서, 솔직해지려고 노력해줘서, 가족 다시 모이게 해줘서. 종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이제라도.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종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 사람은 결국 내가 평생 무시했던 내 감정이었구나. 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대신 소리 지른 거였어. 이제 종수는 압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쌓인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화나면 화났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도 편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 어른이니까. 티내지 마. 가족이니까. 혼자 사겨. 남자니까. 하지만 참기만 하면 그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 어딘가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종수처럼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모두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 감정에게 가끔은 말을 걸어주세요. 너도 힘들었지? 오늘은 내가 들어줄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감정을 참으셨나요?